2017년에서 18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네. 근데 그 이익의 60%가 반도체였던 거죠. 2017년에 18년도에 반도체가 저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곳은 없었어요. 네. 예, 요즘 논란이 많은 모건 스탠리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네.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에 엄청난 흑자가 났던 거고, 지금 이번에 AI 가속기로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만 올랐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 AI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를 만들어낸다면 네. 코스피 2017년과 같은 모습도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박세익, 저희에겐 뭐 전무님으로 더 네. 편한 박세익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오늘 장 마감 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장마감은 평소와 동일합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3시 반? 네, 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주호 기자님은요? 1시간 뒤로 간다. 뒤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이고, 정프로님. 네, 그 1월 2일 날 우리가 연초 장 시작할 때는 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고, 네. 수능 날은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4시, 뭐 3시 반이 동시효과가 아니라 네. 4시, 4시 반까지 장이 열립니다. 심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굳이 4시 반까지 볼 사람들 없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1시간 늦게 끝나요? 그거 되게 그게 착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 날마다 다르군요. 저는 수능 날은 항상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는 네네. 거고요. 아, 그래요? 1월 2일 장 첫 시작하는 날은 첫날은 시작만 늦게 하고. 시작만 늦게 하고 마감 시간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글쎄요, 오늘 이미 저는 국장은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근데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국장 끝나지 않았다. 야, 오늘 분위기, 댓글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네. 네, 일단 우리 장 뭐 엄청 안 좋은 건 뭐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너무 잘 알죠. 예, 왜 이렇게 안 좋은지도 뭐 당연히 분석을 또 하셨을 거고요. 어디서부터 봐야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드릴 말씀은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네. 네. 그때를 보면 올해 시장도 이해가 되고 지금 시장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이해가 된다. 네. 그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바로 앞전에 언제 3%를 나왔나 봤더니 8월 6일 나왔더라고요. 네, 그때는 시장이 8월 5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8% 이상 네. 급락하고 완전히 패닉 셀링이었잖아요. 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청산이 되고, 네네네. BOJ가 금리 올리고,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4.3% 가고, 네. 이제 드디어 하드랜딩 시작이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저한테 긴급 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아침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여도은행커가 지날 때 네. 6시 반에 네네. 그때 나와서 설명을 쭉 때렸었고요. 네. 그때 영상도 어젯밤에 제가 한번 쭉 다 보고 왔어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 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죠. 네. 그때는 지금은 우리 시장만 빠지고 있지만 그때는 글로벌 주식 시장이 아, 폭락하는 다 같이 그랬죠. 그런 분위기였기 맞아요.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날이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월 5일 날에 또 비슷한 현상 중에 하나가 푸콜 레이쇼라고 있잖아요. 네. 공포지수. 그때도 8월 5일 날 푸콜 레이쇼가 급등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패닉 셀링 시그널이 떴었는데 네. 그저까지는 그 푸콜 레이쇼가 안 뜨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예, 포콜레이션. 우리나라 네네. 시장의 푸콜 레이쇼가. 근데 어제 또 떴습니다. 예, 그 푸콜 레이쇼 차트도 이제 다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016년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S&P 500 차트입니다. 지금은 요거는 최근 차트이고요. 네, 어젯밤에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놓은 차트이고요. 요거 보면 대선 이후에 동그라미 쳐놓은 게 미국 대선이 있고 난 바로 전날부터 저렇게 시장이 올랐잖아요. 네. 왜 우리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안 좋냐면, 아니 미국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금도 오르고 네. 다 오르는데 국내 시장 투자하는 투자자만 시장이 빠지니까 그게 상대적인 상실감이 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대선 전날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네. 11월 5일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양봉내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요때 8월 요때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제가 요날 나왔다고 말씀드리려고. 아, 그래요? 네, 제가 8월 6일 요때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S&P 500이 2016년입니다. 네. 그러면 16년에는 힐러리랑 트럼프랑 붙었었죠. 네. 그리고 힐러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됐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됐나 보면 그때도 시장이 이렇게 미리 빠졌어요. 네. 동그라미가 그러면 요때가 대선 날이에요? 대선 있고 이제 11월 8일 날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7일 요때도 11월 7일 하루 전부터 양봉을 내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종고점을 뚫어버리죠. 야. 네. 네. 이렇게 강세를 2016년에도 보였고 네.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똑같은 현상을 미국 시장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환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시장의 원인이 결국은 환율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환율도 안 볼게요. 환율은 10월 달부터 급반등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시장 지금 10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죠. 반등을 하고 11월 달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올라가면서 1,400원을 뚫었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진짜 위기가 이제 시작되나 보다. 1,400원을 넘었을 때는 요때 22년,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뭐 그런 때 아니면 1,400원 안 넘었었는데 네.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2016년도 제가 동그라미 적지 않았죠. 2016년대도 9월 달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요. 네. 이 도치형 음봉.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도치형 음봉 나오고 10월 달에 양봉 나오고 11월 달에 또 양봉 나오면서 네. 그때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한 달 전부터 환율이 급등했어요. 네, 급반등하고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2월까지. 네, 12월까지 이어지고 2017년 되니까 다시 안정화되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1월 시장 전망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월봉 차트 환율을 보여드리면서 혹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환율이 또 급등을 할 건데 그 환율이 급등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써놨었고요. 그래서 이 12월까지 환율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야, 그러면 좀 걱정이 되시죠. 뭐야, 12월까지 환율은 급등을 하고 우리 네. 시장은 12월까지 계속 빠지나? 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환율의 급등의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약세 이유는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잖아요. 네. 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네,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43까지 이렇게 어젯밤 새벽 1시 반쯤에 제가 이 차트를 캡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4.43이 나왔는데 2016년도 보시면 이때도 금리가 이게 10년물 국채금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11월 달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이 되고 그때도 트럼프와 힐러리에 대한 대선 공약 한번 찾아보시면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했었어요. 나는 관세를 좋아하고 네. 관세를 올릴 거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때도 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거다. 네,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네. 똑같은 이유로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은 올라가고 우리 시장은 빠지고. 그러면 네. 2016년도 이때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우리 시장을 한번 보기 전에 그러면 항생지수도 제가 한번 체크해봤어요. 네. 항생지수 보시면 항생지수가 지금 2달 연속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2016년대도 어땠나 봤더니 역시나 10월, 11월, 12월까지 항생지수 빠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하면 네. 가장 타격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니까요. 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차트를 미리 봐놓으시면 좋은데 2016년도에 이래 항생지수가 3개월 연속 빠지거든요. 네. 근데 항생지수 보시면 올해 내내 방송하시면서 아마 연초에 안 좋았죠. 항생 ELS 네. 문제 많았었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2016년 초도 똑같았었어요. 항생 지수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항생 지수를 바탕으로 한 네. ELS가 이때도 2016년 1월, 2월에도 낙인이 들어가면서 네. 마이너스 40%에 터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큰일 났다 했던 데가 이때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오다가 트럼프의 대선을 앞두고 미리 빠지고 결과 나오고 2개월 더 빠지고 이번에 보세요. 항생 ELS 낙인되고 그런데 다시 올라오면서 급반등을 했죠. 네. 그러더니 트럼프가 되기 한 달 전부터 다시 빠져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1기 당선될 때랑 거의 모든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시면 더 신기한 현상들을 많이 보실 건데 그러면 상해 지수는 어떻게 되는가? 네. 이 본토잖아요, 본토. 네. 네.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본토일 거니까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도 죄송합니다. 네. 상해 지수는 양봉을 냈더라고요. 네. 희한하게 본토는 이번에도 지난달에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서 갭 상승해서 시작했다가 음봉 쫙 나왔죠. 그런데 이번 달에는 양봉이 나고 있어요. 네. 아니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본토가 가장 영향받는 거 아닌가? 네. 한데 최근에 올라오는 주식들은요 중국 내수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맞서야 되는데 중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국가잖아요. 네. 엄청난 소비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내수 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거야. 덜 받을 거야. 네. 수출주는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리로 상해 지수는 또 희한하게 그때 2016년 11월에도 양봉, 이번에도 양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는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내년에 보면 2017년도 올라갑니다. 2018년 초까지 전고점을 이렇게 뚫으면서 올라가죠. 물론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 보기 전에 비트코인 보시면 제가 여기 트럼프 2.0 책을 들고 왔는데 네. 예, 저도 공저를 했지만 제 거는 볼 필요 없고요. 네. 오태민 교수님, 박정호 교수 그리고 김광석 교수 네네.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네. 비트코인을 이 오태민 교수랑 네 분하고 같이 이 책을 트럼프 2.0 이 책을 한 달 전에 준비했어요.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사실 저 잘 모르거든요. 네. 잘 모르는데 이 오태민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래서 오르는 거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번 8월 6일 날도 나와서 시장이 강하게 다시 올라갈 건데 만약에 제가 틀린다면 네.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보는 그런 강세장이 안 오면 네. 비트코인도 그때 뭐 7만 불, 6만 불, 뭐 6만 7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빠지면 저의 내년 상반기까지의 또 강세 시나리오를 접겠다라고 네.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오태민 교수님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2016년 지금 보시면 그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는데 네. 궁금하잖아요. 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때도 보세요. 2016년 대선 전에 눌림목을 줍니다. 이 네. 월봉 차트거든요. 빠지다가 그리고 대선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오르더니 전고점을 뚫어버려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어떻게 되냐? 불을 뿜죠. 그래서 오태민 교수님이나 그 비트코인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얘기가 올해 반감기가 4월 달에 있었잖아요. 네네. 2016년에도 반감기가 그랬죠. 있었고 네. 반감기 있고 그 다음 해 상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이 뭐 2억, 3억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때도 비슷했고 네. 이게 혹시라도 뭐 해리스로 바뀌면 약간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트럼프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을 또 체크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에 이 투자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보고 네. 글로벌 유동성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비트코인은 많이 지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넘어가기에 앞서서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만 지금 계속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사실 트럼프가 떨어졌을 당시는 혹시 시장이 반대로 움직였었는지 그런 것들은 비교해 볼 필요는 없는 걸까요? 그게 2020년도에 네네. 예, 트럼프와 바이든의 네. 선거가 있었고 그때 제가 트럼프가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했다가 네. 보기 좋게 틀려가지고 그랬었나요? 네. 그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저녁 방송에 나와가지고 17시간 방송했을 때 네네네. 그때 저녁 방송에 나와서 네. 오전 방송만 하더라도 정프로님하고 이진우 프로가 네네. 야 박사익 선수는 어떻게 트럼프가 되는 걸 맞췄지? 네, 그랬었는데 저녁 방송 나왔을 때는 바이든이 되었죠. 근데 그때도 뭐 틀리기는 했었지만 네. 이 찬바람이 불고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니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면서 소비가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말 연시에는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서 네.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뭐 결국은 뭐 그런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해리스가 됐다면 뭐 어떻게 됐을지는 뭐 그거는 뭐 답을 모르는 거고요. 그죠? 네. 어쨌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되기 전이랑 되고 난 이유는 우리가 트럼프 1.0을 봤기 때문에 네.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트럼프가 저때 2016년에 될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금융시장이 다르게 돌아가면 좀 헷갈릴 건데 네. 너무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우리나라 시장을 볼게 이제 지금 네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니까요. 자, 코스피 지금 이렇게 밑으로 폭락을 하면서 네. 너무나 참담하죠. 멘붕이 오고 어제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 크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사는 모습이긴 한데 아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미국 시장 비트코인 뭐 다 올라가는데 네. 우리 시장만 왜 이래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면 2016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네. 그때도 미리 빠지긴 했었는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쭉 기분 나쁘게 빠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렉시트가 있었는데도 올라가고 계속 고점을 뚫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선거가 있기 한 달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트럼프가 됐네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오후에 반등을 좀 하고 왔는데 자,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날도 또 올라가나 했더니 아까 보셨지만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아니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계속 음봉 납니다. 음봉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때도 연기금은 사고 있었는데 누가 때렸겠습니까? 외국인이 때렸습니다. 네. 왜 때렸겠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보호무역주의가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제일 타격을 받을 거다. 네. 네, 이 얘기로 이때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언제부터 반등이 들어갔는가를 보여드릴 건데 12월 7일 날 강력한 이 양봉이 나옵니다. 네. 갭 상승을 하고 나서도 빵 올라가요. 이때부터 외국인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2017년 되면 코스피가 한 22% 오르고요. 네. 코스닥 요즘 안 좋잖아요. 네. 코스닥 26% 올라가는데 코스닥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도 최근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스닥에 신용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너무나 이렇게 막 지금 아찔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2016년도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고요. 자,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8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9월 반등 들어가다가 또 10월 달에 폭포수처럼 이렇게 빠집니다. 네. 예. 그때도 이렇게 참 참담하게 빠졌었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확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가는 듯 하더니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지나서부터 또 무너지죠. 네, 무너지면서
이렇게 빠지고 그때 외국인이 이렇게 보면 좀 팔기는 했었어요. 네. 팔기는 했는데 12월부터 돌아오죠. 그래서 이 코스닥의 저점은 언제 나왔나 봤더니 12월 7일 날 나왔어요. 네, 12월 그러면, 7일. 네. 그때 그 코스피에서 딱 뭔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그 시점쯤이었네요.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대선이 11월 8일 날 있었거든요. 11월 8일 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우리 시장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2016년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 2017년이 어떻게 됐는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때가 2016년 11월이었고요. 2017년부터 이렇게 시장이 올라갑니다. 우리 시장이 1930이었다가 2018년 1월 달에 2600까지 네. 거의 700포인트 올라가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40% 가까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는 회복했는데 코스닥도 그러면 그만큼 올라갔나? 2016년도에 이렇게 12월 초까지 정말 말 그대로 투매가 나오고 패닉 셀링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고 연초에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나중에 연말 되면 불을 뿜습니다. 불을 뿜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2018년 초가 되면 570이었던 지수가 930까지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 여기서 2017년에는 왜 올라왔는데 네.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저 때는 반도체 붐이 좀 세서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뭘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17년에서 18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네. 근데 그 이익의 60%가 반도체였던 거죠.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2017년에 18년도에 반도체가 저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곳은 없었어요. 네. 예, 요즘 논란이 많은 모건 스탠리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팡, 어, 중국에는 네. 배트, 네. BAT, 네.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네. 그 외에 뭐 샤오미까지 합치면 중국에는 빅테크가 한 60개나 돼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들어가죠. 그걸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에 엄청난 흑자가 났던 거고 지금 이번에 AI 가속기로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만 올랐잖아요. 네. 범용 그렇죠. 그다음에 범용 장비 전부 다 박살났었죠. 네. 그래서 2017년, 18년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려면 우리가 몰랐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AI에서 네.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뭐 노트북 AI, 뭐 노트북 아직 뭐 초기 버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를 만들어낸다면 네. 그런 코스피 2017년과 같은 모습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반도체가 올랐나? 아니잖아요. 네. 코스닥이 2017년도 연말에 저렇게 불을 뿜었는데 2017년 하반기에 코스닥을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가 뭐였었죠? 뭐였었죠? 그때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어요. 아.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면서 네. 셀트리온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 9일 날 상장을 하면서 네. 2017년에도 삼성바이오는 내내 올랐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먼저 바이오의 랠리를 처음에 끌고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어받고 마지막 2017년 하반기를 불을 뿜었던 바이오주는 신라젠. 이었습니다. 아, 신라젠. 네네. 네. 그리고 2017년 연말이 되면 송년회 때 반도체로 뭐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 반도체는 올라오면 또 많이 파시니까. 네. 그때 송년회 때는 다 비트코인, 신라젠. 네. 서로 양쪽에서 송년회 가면 이쪽에서는 비트코인 얘기하고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신라젠. 네. 영차, 존버.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2017년이고 그래서 조금 뭐 시간 관계상 큰 그림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이 트럼프 1기였잖아요. 네. 보호무역 얘기했고 2018년도에도 실제로 관세 폭탄도 하고 했어요. 네. 했는데 2017년도에는 왜 저렇게 주가가 올랐지? 거기에는 제가 여기 와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 ISM 제조 PMI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네. ISM 제조 PMI를 보시면
지금 이 흰색 선이 페드의 금리고요. 파란색 선이 ISM 제조 PMI입니다. 네. 자, ISM 제조 PMI가 지금 요르고 있어요. 예, 보면 별 재미 없잖아요. 네. 뭐 45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ISM 제조 PMI가 뭐죠? 구매 관리자한테 설문한 거잖아요. 네. 니네 앞으로 고용할 거냐, 신규 투자할 거냐 등등. 그런데 최근에 ISM 제조 PMI의 설문 내용을 제가 쭉 보다 보면 대선이 결정나고 나서 뭔가를 하겠다. 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300개나 되는 그 기업의 구매 관리자가 앞으로 너네 투자할 거야? 아, 대선이 누가 되는지 보고 하겠다.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나? 보면 2016년 트럼프 때 한번 볼까요? 네. 트럼프하고 힐러리 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힐러리가 또 될 수도 있다. 예,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이렇게 ISM 제조 PMI가 꺾여요. 네, 이게 꺾이면서 우리 시장도 박살이 나고 네. 네, 코스닥도 하락이 나고 ISM 제조 PMI가 꺾이면 일단은 한국 주식은 팔아. 이는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PMI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급등을 합니다. 2017년, 18년 중반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없을 거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약간 좌절을 하고 있나? 아닐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세금 낮춰준다는데. 세금 낮춰주고 그런다니까 네. 미국 기업 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급등한 거잖아요. 그럼 막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좀 더 막 공격적으로 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ISM 제조 PMI가 위로 올라갈 거다. 아, 박정무 너무 확정 편향 아니야? 네. 네 좋은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때는 왜 꺾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냐는 거죠. 2012년 한번 볼까요? 2012년도 오바마가 2008년도 금융위기에 아들 부시가 네. 쓸쓸하게 퇴임하고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보면 ISM 제조 PMI가 또 이렇게 45대로 떨어집니다. 혹시 대통령이 바뀌려나? 네. 그러다가 재선에 성공하고 또 올라가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전에 2004년도 아들 부시가 재선을 할 때 2004년도에서 5년 넘어갈 때도 똑같았었고요. 96년도 빌 클린턴이 재선을 할 때도 똑같았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늘 여기 와서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이 확률적으로 배팅을 했다가 틀렸으면 야 네. 박전부 니 틀렸네. 예, 틀릴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네. 배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기서 확률적 배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ISM 제조 PMI는 어디로 올라갈까? 네, 저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정답을 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ISM 제조 PMI 그거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네.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2277 찍었었어요. 네. 10월 달에. 네, 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미국 제 5% 찍으면서 그때도 참담했었죠. 네. 그때 참담할 때마다 제가 나와서 뭐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네. 이것저것 보면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서 샀다가 내년 상반기 장 폭락할까봐 2023년도도 상반기 장 폭락할까봐 네. 예, 그게 다 우리 걱정이었잖아요. 네. 2023년 작년 10월 달에도 이제 폭락할까봐 네. 하드랜딩 올까봐 네,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랜딩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드랜딩이 오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시그널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첫 번째가 하일드 스프레드. 요게 경기 침체를 알리는 보초병이라는 거죠. 네. 자,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 요게 회색 선이 경기 네. 침체가 왔던 구분이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는 왔는데 실업률이 급등을 안 하면 시장에 영향 없습니다. 별로 영향 없는데 2008년과 같은 상황 아니면 닷컴 버블이 무너지던 이런 구조적 약세장에 올까 봐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무서운데 미리 좀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일드 스프레드가 그런 역할을 네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 금융 위기가 오기 전 2007년도 한 10월 달부터 하일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합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열풍으로 펀드 가입하신다고 막 그랬었던 때였고요. 2000년 초에도 하일드 스프레드는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작년에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이 망하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온다 네. 했는데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예, 지금도 여러 가지 지난 8월 달에도 이제 정말 하드랜딩이 온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원엔 환율 이런 네. 거 등등을 보시면서 네. 박 전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지표들 보시면서 네. 이게 급등을 하면 그때 도망 나오셔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PBR 0.9만 깨졌을 때 네. 들어가면 항상 먹고 나왔다는 네. 거. 네, 그걸 기억하시면서 좀 통계로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 지금 이제 워낙 우리 시장이 박살나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통계적, 확률적인 오늘 결과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과연 2달 혹은 뭐 석 달 뒤에 또 우리 아니 대표님.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 안 힘들 때 좋고 나오시니까 8월 5일 날도 그때 그 폭락장에 네. 전화 와가지고 내일 좀 나와달라 네. 하면 막 새벽 2시까지 이거 자료 만들고 어제도 새벽 1시까지 또 자료 만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아유. 그러니까 장도 피곤한데 네. 이 나와서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애청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이 계속 좋아서 네, 네, 네. 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 2,800 넘어가면 그때 모실게요. 아니요. 그때는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